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9%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4%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해서 마무리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위주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의 CPI 지표가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게 나왔고요. 6.5% 상승률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살짝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12월 달 해서 1월 초까지 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단번에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급락세를 이겨내는 빠르게 이제 V자로 반등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제 밴드를 만들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이제 2,500선이 상단 밴드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2,500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2,500선에 도달했을 때의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여기서 이제 점점 CPI 지표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만큼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점점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는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더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더라도 저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갔지만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증시는 3,300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3,300을 찍었을 때 코로나는 아직까지 대유행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 이 침체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금리 인하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너무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 플러스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이제 인상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경기 침체가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좀 모순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풀리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서 좀 상황이 완화되거나 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직 바닥 라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지금 뭐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든 거래를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규모도 꽤나 큽니다. 지금 이제 2조, 3조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옵션 만기 이후에도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좀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분은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스피와 비슷하게 바닥 라인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단 밴드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보다 아무래도 밴드가 짧습니다.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의 그런 코스피가 조금 더 지금 힘이 실리는 모습이고요.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힘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위주로의 그런 종목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외 증시도 지금 이제 다우 나스닥은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또 금요일 저녁에 오늘이죠. 상승 마무리를 진행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다우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N자로 반등을 하면서 거의 뭐 이제 하락분을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다우도 지금 힘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코스피 실적주 위주로의 그런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1242원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PI 지표가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완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이제 1,400원에서 1,200원을 하락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1,200원, 1,250원 정도가 지금 전체적인 박스권의 상단 정도였다면 그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증시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레벨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짐으로써 바로 이제 증시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변수들이 몇 개 남아 있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졌더라도 증시도 그렇게까지는 많이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어제 장이 마무리되면서 미국 증시 상승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환도 이제 1237원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49%, 그래서 3.5%대 아래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라인을 찍었는데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증시가 좀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물가가 잡히고 금리도 이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것은 이전에 올렸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런 버블 투자를 했던 것들이 회수가 되는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회수가 되지 않고 그 위에 쌓여있던 버블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우리는 2007년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런 버블 이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완화 정책을 빠르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걸 막아두고 금리가 다시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다시 규제를 시작한다면 다시 큰 타격 없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올해는 경기 침체 때문에 이 성장률이 전체적인 경기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겠지만 큰 타격이 없이 넘어간다면 이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렸던 그런 경제 기반들이 정상화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기가 끝나고 이 증시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접하고 우리가 투자를 시작한다면 이미 이제 이 중턱 정도는 와 있을 겁니다, 증시가. 그래서 그 전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의 우리가 이 종목들을 모아 놓는다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이미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증시를 마무리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50원 상승해서 17,1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좀 상승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 상승분만큼 크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조금 상승시키면서 결국에는 17,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도 이제 마지막에 좀 붙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100원 상승해서 17,25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다음 주 정도 진행되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500만 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전날 이제 옵션 만기 특수 때문에 증가했던 거래량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거래일에 한 6거래일 정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7,000원대를 회복을 좀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제 점점 유리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주가의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17,000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조금 조정을 받았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N자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121선도 돌파를 하였고요. 우리가 상단 라인으로 잡고 있는 17,400원 정도도 지금 이제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더 좋은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21선과 61선이 조금 이제 데드 크로스처럼 나오지만 사실상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일선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아주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구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돌파를 했고요. 양운구름 디디면서 지금 올라가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박스권 안으로 이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17,400원 정도 돌파하면서 다시 이전에 처음 고점이죠. 이 정도를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잠잠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라든지 증시가 또 하락을 했을 때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분히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은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오늘 26만 주, 27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3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금 양매수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1월 들어와서부터 지금 12월 말부터는 계속해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실제로 60일 동안의 그런 집계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보시면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모두 매수했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다 매수를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다 매수를 했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투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 이외에도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붙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를 받칠 만한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좀 더 수급이 강하게 붙어준다면 확실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금요일 장이 끝나고 또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한 2번 정도 보았었는데요. 지금도 스팸 관련 과다 종목으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은 이제 1월 16일 1일간 지정이 되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 건수가 최근 5일에서 20일 평균 신고 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을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최근 20일 중 최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이번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렇게 스팸 관련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되었을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언제 또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이 되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전에 8월 달에
네, 8월 23일에 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스팸 관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8월 23일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3월 달에 3월 14일에 네, 이렇게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월 14일과 8월 24일 두 개를 기억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24일은 여기입니다. 네,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죠? 8월 24일이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8월 24일 스팸 과다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3월 14일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도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두 번이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쭉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스팸 과다 종목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스팸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야 된다는 거, 올라가는 구간이었다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에서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팸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그 중동 붐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경제 사절단이 이제 UAE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광고성 스팸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되었을 때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1일간 지정되기 때문에 그 1일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좀 받더라도 21선 디디면서 다시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크게 지금은 뭐 큰 의미 없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면 네, 그게 신용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신용이 아마 0이 될 겁니다. 신규 상환은 할 수 있지만 신규로 이제 신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임원 주요 특정 주주 이제 소유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뭐 이제 매도를 좀 했습니다. 7,067주.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매도를 보시면 아무래도 우리 사주를 인출해서 좀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아마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번 겪으면서 그 두산에너빌리티 임원, 뭐 직원분들이 아마 우리 사주를 굉장히 무리하게 좀 많이 매수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오를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뭐 필요한 돈이 있다면 우리 사주를 인출해서 그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이제 15,467원에 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주가와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원이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N자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좀 아쉽게도 이제 스팸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 주의가 떴지만 1월 16일에 뭐 잘 넘기고 다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좀 오래 계속 지켜볼 종목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가 12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좀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1100만 주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40만 주 정도 상환이 되면서 119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별 거래량은 이제 11만 주, 12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의도적으로 지정이 되었는지는 뭐 우리가 100% 알 수 없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는 지금 조금 늘었고요.
뭐 크게 의미 있게 늘진 않았습니다. 20만 주, 뭐 10만 주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잔고는 2,777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추정 물량이 29만 주, 단일 물량이 65만 주로 추정보다 당일이 많이 늘었고요. 전날에도 매수를 했고 계속 지금 최근에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12.36%로 지금 거의 이제 블록딜 이전에 외국인 보유율 이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블록딜 물량으로 뭐 이 공매도를 쳤던지 뭐 어떻게 낮춰놨던 그 보유율이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유율을 계속 늘려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서서히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 공매도 상환시킨 것을 다시 공매도를 때리면서 좀 주가를 조정을 줄 것인지는 일단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분위기는 지금 증시도 좀 반등하는 분위기고요. 금리가 좀 완화되는 금리 인상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올라갈 분위기가 조금 더 확률이 커 보인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눈엣 가시처럼 보던 그 JP 모간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또 막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를 제외하고도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좀 더 강하게 붙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0일 동안 평균 이 매수량을 보시면 메릴린치가 또 생각보다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메릴린치라는 증권사도 공매도를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썩 이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JP모건 모건서울도 지금 이제 상위권에 포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이유와 이 외국인 증권사의 20일 동안의 매수량이 높은 것과 상당히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도 상위는 이제 키움증권, 삼성증권, 뭐 개인 투자자가 자주 이용하는 그런 증권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차 잔고, 뭐 공매도 잔고 다 말씀을 드렸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아무래도 이제 UAE 방문을 먼저 전해드려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립니다만 오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이 총출동하는 중동 대규모 수주 보따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UAE 순방에 나서면서 제2 중동 특수를 향한 대규모 수주 보따리들이 풀릴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경제사절단, 뭐 10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직접 움직인 것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확실히 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우디 네옴시티처럼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고요. 갑자기 이제 이 최근에 우리나라 고위급 관계자들이 중동 UAE 쪽을 방문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100명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가는 것도 갑작스럽게 이제 소식이 좀 나오면서 좀 깜짝 수주 기대도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4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UAE를 국빈으로 방문해서 경제 외교를 펼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 뭐 그다음에 CJ,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효성 이렇게 대표적으로 UAE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국빈 방문 중 대규모 투자와 수주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등 제 분야에서 다수의 사전 양해각서 MOU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이제 총리가 방한했을 때도 이제 26건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만큼 지금 이제 UAE도 그런 정도의 MOU 체결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와 UAE가 이 UAE는 이제 거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두바이죠. 두바이를 이제 키운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2로 이 두바이를 확장시키고 그 경제 규모를 훨씬 확장시키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UAE가 또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원전과 같은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우디 네옴시티와 UAE가 지금 중동에 그런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그죠? 세계의 그런 중심을 지금 끌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우디 네옴시티 MOU 체결 다음에 이제 UAE가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불러들이면서 우리나라가 아마 먼저 불러들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와는 또 다른 그런 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7일까지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아마 에너지 쪽 플랜트와 그 다음에 건설 쪽, 그 다음에 뭐 방위 산업, 그 다음에 이 방산이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게임 컨텐츠, 보건의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유치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기업의 이제 펀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투자를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이 UAE 쪽에서 그런 펀드를 이용해서 지분을 이용한 그런 설립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의 그 아람코와 지분을 나눠 가진 그 합작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주단조 공장 1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우디와 MOU 체결했을 때도 그 1조 규모의 그런 주단조 공장 MOU 체결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건설을 이제 위한 그 지분 투자가 진행된 합작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그런 큰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주단조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AE 쪽에서는 아무래도 실제로 바라카 원전이 1에서 4호기가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3호기까지 거의 완공이 되어서 이제 송전선 연결까지 했었는데요. 이 4호기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4개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갔을 때 UAE의 25%의 전력을 담당하는 국가의 25%의 전력을 담당할 만큼 상당히 큰 상징적인 건설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폐 안에 지금 UAE 바라카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만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이 있듯이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해준 바라카 원전이 들어가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8호기도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5, 6호기가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5, 6호기에 대한 MOU 체결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좀 좋은 소식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MR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SMR은 아무래도 두산, GS, 한화, SK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한다면 두산, GS, 삼성물산이고요. 네, 그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UAE 쪽에서도 검토를 한다면 뉴스케일 파워와 또 이제 체결을 하면서 또 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ISMR을 또 기대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다면 이제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제 원자력 하나만으로 세일즈를 해서 팔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장사가 잘 되는 이제 방산, K 컨텐츠, 자율주행 에너지 이렇게 패키지로 좀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다 보니까 이 UAE 쪽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땡기는 그런 계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타 국가 대비해서 건설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석 거의 3조죠. 네, 기술도 가져오고 값싸게 사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자립하고 거의 일석삼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계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산이 계속 주목을 받는 것이 SMR, 가스터빈, 수소터빈,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분야에 5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을 포함해서 뭐 해상풍력, 대형 원전, 뭐 그런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필요한 그런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정말 이제 박자가 잘 맞았다라고 할 만큼 지금 이제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아랍에미리트 수주가 터졌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이제 거의 30배가 오를 만큼 상당히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한 10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문을 닫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이제 유사한 수준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요때와 요때 주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주식 수가 6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최근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3배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 시가총액 3배라고 본다면 30조고요. 한 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30조면 사실 최근 코스피 덩치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크지 않은 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이제 시가총액 50조 넘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에너지를 담당하는 그런 플랜트를 짓는 기업이 10조밖에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좀 더 힘이 붙어주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주가 터지고 건설이 살아난다면 이 두산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부흥을 하면서 좀 좋은 움직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MOU 체결은 아마 30개 정도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MOU 체결이라고 해서 또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국빈급으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가서 협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뜻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지금 UAE 쪽에서 부른 국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동 특수가 확실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괜히 이제 삼성물산, 그 UAE 쪽의 삼성물산을 가서 바라카 원전을 보고 그렇게 격려를 했던 것이 아닌 것이 보여지는 뭐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원전도 지금 이제 3, 4호기가 2024년에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3계절 환경평가를 하고 실시 계획 승인이 되면은 부지 정지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이제 부지 정지 작업까지 하면은 그 땅을 이제 다듬고 나면은 이제 2024년에 그렇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를 포함해서 국외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에너지 플랜트 생산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일감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인력을 충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캐파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감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때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플랜트, 아세안 중동 시장을 우크라이나 종전을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 원자력 업계와 그다음에 건설 업계가 앞으로 많은 수주가 기대되는 만큼 지금 비용 충당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무역 협회라든지 그런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그런 MOU 체결을 많이 진행하면서 금융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출국을 이제 설치를 하면서 각 국가에 맞는 그런 세일즈를 펼칠 만큼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플랜트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아세안과 UAE,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동유럽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아세안과 UAE 쪽에서도 많은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후 전쟁 전후 이제 복구 관련 수요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현재 세계 플랜트의 절반은 이제 오일, 가스, 발전, 담수 사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석유, 석탄의 플랜트 시장이 위축되고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원전 분야가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경에는 전체의 60%를 넘어설 만큼 이 기술에 대한 선점과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 건설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지금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당연히 올라가 있는 시점에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었습니다만 코스피 전체가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눌러졌다면 이제 코스피가 좀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종목들이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었지만 사실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또 오르비텍이 이렇게 하나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테마들이 이 원자력 테마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힘을 받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한번 힘을 받을 때가 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좀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네,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